자, 오늘은 우리가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배울 건데요. 자, 이 작품은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었죠. 과연 이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쌤이 좀 몇 가지 윤곽을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굉장히 유명한 가족사 소설이에요. 자, 가족사 소설이 뭐냐? 말 그대로 가족의 어떤 한 일,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재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자, 이 작품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주인공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윤직원 영감이 이제 1대, 할아버지, 그쵸? 조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윤창식이 이제 2대,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아들, 부모 세대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윤종수와 윤종학 이 두 사람이 3대, 즉 이제 손자, 손녀, 자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 전체가 작품에 등장하고 있어서 가족사 소설이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건 채만식 소설의 특징이에요. 채만식은 굉장히 풍자라는 기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풍자는 뭐냐면요. 그 풍자 BJ 아니고요. 풍자는요.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비판적 요소가 들어간 걸 우리가 풍자라고 해요. 한마디로 비판을 하긴 하는데 이걸 너무 약간 좀 살벌하게, 날렵하게 비판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웃음기를 곁들여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과연 최만식이 가족의 일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제목은요, 태평천하예요. 여러분, 태평천하가 뭐야? 그치, 우리 그 막 고려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증질과 태평성대 뭐 이런 말이나 혹은 태평천하라는 거는 태평, 편하고 아주 좋은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태평천하가 태평하게 좋은 세상인데 우린 이미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다라고 들었잖아요. 즉 현실은 일제강점기인데 이게 과연 태평천하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왔더니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굉장히 긴 소설이니까. 자, 우리 인물을 중심 삼아 읽어야 돼요. 소설은 언제나 인물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쌤이 늘 말합니다. 서울의 대지주인 윤지검 영감. 여러분, 대지주가 뭔지 알죠? 땅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인력거에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여러분, 구한말은 뭘 말하냐면요. 완전 조선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이겠죠. 화적이라는 건 여러분, 불을 지르고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던 사람들을 화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 생각하여 미쳤죠. 친일파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친일적 행위를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벌써 윤직원 영감의 어떤 성향 하나를 알게 됐죠.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우리 또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즉, 어떤 사람, 최면, 물질적인 어떤 이런 걸 중시하는 속물적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손자 윤종수와 윤종학을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여러분, 군수나 경찰서장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일단 군수는 여러분 한 군의 장이죠.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행정적으로 어떤 좀 감투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장은 여러분 당시에 어떤 친일의 중심지가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이 윤직원 영감은 손자들을 이렇게 키워냄으로써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집안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던 거죠.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여러분 노름이 뭔지 알죠? 도박입니다. 도박. 아들은 도박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즉 믿을 놈이 누구밖에 없어. 윤종학밖에 없어.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소방 맞고 와서 소방 맞았다라는 건 약간 이제 뭐 시댁에서 쫓겨났다라는 말로 볼 수 있어요.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봤더니 15. 망진 자는 호연이라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얘는요. 소제목이에요. 특이하게 이 작품은 작품 전체의 큰 제목인 태평천하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아래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있으면 무슨 점이 좋을까? 그치. 첫 번째, 일단은 뭔가 좀 이야기가 딱딱딱 챕터가 나눠져서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더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내용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겠죠. 아, 이 부분의 이야기는 망진자는 호연이라라는 내용이야라는 걸 알려주니까 독자 입장에서 읽을 때 훨씬 좋겠죠.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소설에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기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기법이라는 걸 알아놓고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그럼 망진자는 호연이라라는 거는 진나라 알죠? 중국 진나라를 말해요. 진나라의 진시 황제 알죠? 오래 살고 싶어서 생쇼를 했던 임금 있잖아요. 진시 황제의 고사를 인용한 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진나라를 망이 망할 망자예요. 망하게 한 자는 놈자자예요. 자는 호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호야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진시 황제가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아, 이 호가 오랑캐 호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시 왕이 이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뭘 쌓아? 만리장성을 쌓아.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진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 호가 뭐냐면요. 진시 왕의 아들이 호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가 진시 황제의 아들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는 거야. 즉, 진나라가 생각도 못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말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나라의 고사처럼 바로 이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 역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현재 윤직원 영감에게 믿는 조끼는 뭐예요? 그치. 누구겠어? 윤종학을 말하는 거죠. 유일하게 믿고 있는 손자에게 발등을 찍히게 되는 거예요. 내용 스포 다 했어. 그쵸? 자,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읽으러 가봅시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여러분 보니까요. 시작하자마자 윤직원 영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윤직원 영감을 윤두꺼비 시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사람을 동물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빠는 말대가리래요. 자, 봐봐. 이렇게 사람을 동물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윤두꺼비, 말대가리 어때요? 조금은 가볍잖아요. 조롱하는 투, 즉, 좀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어떤 서술자의 인물에 대한 시각이 드러나는 거죠. 아, 걔 말대가리 시절, 윤두꺼비 시절, 이런 식으로 약간 서술자는 인물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탄을 하고 화강이 충천을 하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화적에게 습격당해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화적들이 막 불을 지른 거야. 그래서 그 막 불이 활활 타올라서 천장까지 막 저기 하늘 높이까지 불길이 솟아있던 어느 날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날에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겠냐 하고 소리를 친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고 윤직원 영감은 참 이기적 성격인 걸 알 수 있죠. 윤직원의 이기적 성격. 나 빼고 다 망했으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가보자고.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여러분 봐봐. 이 말투 어때요? 뭐뭐 하겠다요. 이거 좀 특이하죠? 이것도 약간 우리 다른 소설에서 많이 못 보는 말투란 말이에요. 즉 이건 여러분 서술자가 어떤 판소리의 문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옛적 판소리에서 쓰던 어떤 말투들이 좀 드러나 있어서 조금은 구어적인 느낌이 나요. 구어적이다라는 건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 느낌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어적이 반대말이에요. 문어적은 약간 글 쓸 때 쓰는 걸 문어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아버지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거 되게 어색하잖아. 이런 건 약간 문어적인 거고요. 아빠 밥 먹었어요? 이런 건 약간 조금 더 구어적인 거죠. 그래서 이 있겠다요. 이거는 판소리 문체이자 조금은 일상적이고 구어적인 표현이다. 이미 반세기 이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의 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말했던 거는 하면서 작품에 개입을 했고요. 근데 개입을 하다 못해 본인의 의견으로 윤직원 영감의 말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말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어요. 라고 편집자적 논평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윤직원 영감이 한 말은 나 빼고 세상 다 망했으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과연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에요? 그쵸.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비꼬는 거야. 반어법입니다. 그 사람은 참 웅장하게도 말을 하더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반어법.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라고 또 뭐 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진짜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어. 라고 서술자가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편집자적 논평이겠죠.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자기 빼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 했잖아. 나라가 망하고 뭐겠어? 일제강점기 말하는 거겠죠? 윤직원은 엄청난 부자가 돼요. 아까 대쥐주라고 했잖아. 내가 어제 산책을 하는데 압구정 쪽을 지나는데 부동산에 유리에 이제 막 건물을 판다 이런 종이 붙어 있잖아요. 알죠?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이런 거. 근데 압구정 어디 거리에 있는 빌딩이 1,200억인가 봐. 그래서 종이에 1,200억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와, 이런 수치가 사고 팔 수 있는 수치인가 싶더라고. 아무튼 윤직원 영감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쵸?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고 서울아 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의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옆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인물이 되게 많이 나오죠. 가족사 소설이라. 자, 일단 건넌방 고씨는요.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태식이는 윤직원 영감의 늦은 아들이에요. 늦둥이. 서울아 씨는요, 윤직원 영감의 딸이고요. 그리고 뒤채 두 동서라는 거는 이제 큰 손자의 며느리, 그리고 둘째 손자의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수의 며느리 플러스 종아기의 며느리겠죠. 윤직원 영감의 손자들의 며느리니까. 그러니까 손자들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한 종수는 이제 큰 손자죠. 그쵸? 첫째예요. 자, 그래서 밥을 먹을 차례예요.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경손애비는 종수를 말합니다. 즉 종수의 아들이 경손인 것도 알겠죠?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하여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해. 종아기는 이제 둘째 손자죠. 종아기 그놈은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한 경부가 되었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라고 지금 윤직원 영감은 종아기가 경찰서장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게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서 어서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윤직원 영감은 종수에게 기대하는 거는 바로 군수예요.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다니고 있다? 남 부끄러서 어쩔 거요? 라고 말을 하네요. 아, 글쎄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그 호강 날 주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좋은 거예요. 본인 재산을 지키기 더 좋으니까. 하지만 이건 다 너네 위한 거다라고 윤직원 영감이 생색을 내고 있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하는 것도 다 너희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나는 팔이 족동망치도 상관없어. 알아듣냐? 라고 막 잔소리를 해요.
자,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원이 너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 넌 꼭 믿는다 믿어라고 지금 윤직원 영감은 종아기에 대한 믿음이 매우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데 이렇게 발등이 찍히죠. 장윤 올로 들어서 그놈의 돈을 어찌 좀 해피 쓴 것 하더라마는 그것도 하기사 넋에다 대면 안 쓰는 법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제 줏대만 실할 양이면 돈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길래 내가 두 말 안고 보내줬다라고. 여러분 자 지금 종아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요,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종아기가 요즘 따라 돈을 좀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윤직원 영감은 그걸 믿고도 돈을 보내준 거야. 그쵸? 왜? 그놈이 알아서 쓸 일이 있으니까 돈 필요하다 하는 거겠지라고 신뢰했다는 거야.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즉 창식이는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에요. 간밤에 동경 여러분 도쿄죠? 일본입니다. 도쿄에서 온 전보라는 건 약간 좀 급한 편지 같은 느낌이에요.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 채를 하면서 그쵸. 윤주사는 종수, 종아기, 네 아버지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아들인 거죠.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칙 윤직원 영감에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라고 윤주사가 지금 집에 방문을 했네요.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야? 윤주사가 윤직원과 친한 건 아닌 걸 알 수 있죠. 자주 오는 사이가 아니니까 야 웬일이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런 말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어쩐 일로 여길 다 왔냐 이런 말인 거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이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라고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왔나 봐.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편지가 왔대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또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고 서술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오히려 아들인 윤주사가 더 점잖고 윤직원 영감이 오히려 윤주사의 아버지인데 더 경박스럽다는 거야. 즉, 서술자가 평가 내리는 거죠. 아유, 둘이 딱 바꿔야 될 것 같아. 윤직원 영감은 자기가 아빠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경망스러워? 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동경서 전부? 종아기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전부의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경시청이라는 건 경찰서예요. 경찰서. 즉, 종아기가 일본에서 유학 중인데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으엉?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아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거니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져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안 했대요. 자, 여러분 윤직원 영감을 묘사하고 있죠. 묘사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충격이 큰지를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거 웬소리냐? 웬소리요?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좋게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득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요.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고 적혀있죠. 이 사상은 뭐야? 사회주의 사상을 말해요. 종아기가 사회주의 사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일본에 잡혀서 경찰서에 붙잡혀갔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다냐?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아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 겨우 몸을 가릅니다. 라고 지금 윤직원 영감은 엄청 놀란 거예요. 망연자실한 거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요. 자, 윤직원 영감은 돈이 되게 많죠. 근데 사회주의의 기본 모토는 똑같이 나눠 쓰자가 모토잖아요. 한마디로 국민의 모든 재산을 다 걷어서 모두 다 동일하게 분배하자. 이런 게 사회주의인데 윤직원 영감 입장에선 당연히 싫죠. 그쵸?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이 멍했지만 즉 봐봐. 먼저는 뭐야? 종아기가 경찰서에 붙잡혔다는 소문을 듣고는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는데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압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왔는데 정신이 아찔했대. 한마디로 이 뒷부분이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뒤에가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거야. 자, 2번은 뭔데?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윤직원 입장에서는 종아기가 경찰서에 잡힌 것보다 걔가 사회주의 사상을 운동한다는 게 더 어이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 즉 피검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게 걱정돼서가 아니라는 거야.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쵸 이게 더 충격적이라.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소제목의 내용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소제목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니까 한마디로 진시황은 자기 아들 때문에 진나라가 망하는 거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윤직원 영감은 자기가 믿었던 종아기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고 죽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암시죠, 암시. 윤직원 영감은 결국 자기 집안이 망하는 걸 보게 될 거다라는 거야.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했죠.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라고 믿을 수가 없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 버튼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럼 참말이구나. 그럼 참말이야.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처죽일 놈이 깎아두겨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니까로 생반 사회주의 하다 됐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를 하려고 완전 저주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사육시 이런 거는 죽은 사람 시체 꺼내서 또 베는 거예요. 자기 손자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의 자식이 뭐가 부닥해서 불황답해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제목의 의미예요. 지금 제목은 뭐예요? 소제목 말고 그쵸? 태평천하죠. 자, 이게 뭐냐면 윤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인 거야. 왜? 윤직원은 친일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보호해주고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너무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직유법이죠. 지금 윤직원 영감의 어떤 외양, 행동을 비유적 표현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파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 놈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년 다 지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윤직원 영감 정말 싫어하던 구한말을 말하는 거예요. 윤직원 영감은 차라리 일제강점기보다 이때가 더 싫었다는 거야.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라고 지금 일제강점기를 윤직원 영감은 긍정하고 있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라는 거야.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지금 윤직원 영감은 굉장히 여전 세대, 지금 세대가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건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윤직원 영감은 자기의 어떤 부유함만 있다면은 그게 일제강점기든 우리나라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어떤 윤직원 영감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죠. 자, 어때요? 일단은 약간 역사관이 비뚤어졌죠. 잘못됐어.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네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인데 다 상관없다는 거지. 왜? 내가 돈이 많고 내 돈을 일본이 지켜준다? 그럼 난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자기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파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라고 지금 윤직원 영감의 두 번째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죠.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집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건들은 땅바닥을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에 눈이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 놈이라고 종아기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하죠. 죽일 놈 막 이러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손자한테 그놈을 내가 편지해서 100년 징역을 살려고 할 걸 100년 징역을 살려고 할 거야. 징역은 여러분 징역을 말하는 거야. 그쵸? 감옥 가라는 거죠?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 줘버릴 거다. 응 죽일 놈 하고 막 욕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라고 지금 윤직원 영감은 울분을 토하고 있죠.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 집 자식이 만석군은 땅이 엄청 많은 부잣집을 말해요.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하여 응 죽일 놈 죽일 놈 연애에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개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각관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요. 자 이거는요 복선입니다. 암담한 느낌이 들었대. 즉 복선 무슨 복선 윤직원네 집이 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복선이에요.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잇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 즉 대장의 죽음이죠. 이 집안의 대장은 누구야? 윤직원 영감이죠. 즉 윤직원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복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안도 망하고 윤직원도 완전 몰락하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자, 어때요? 이야기 재밌죠? 그쵸? 약간 채만식의 소설은 약간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보고 꼼꼼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서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일단 쌤이 필기해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잘 표시를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끝나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십시다.